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 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특히 외교에선 이렇죠. 방문과 만남 자체가 메시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방문과 만남이 중요하고요.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회담에서 반미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겁박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한중 관계의 새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첫 발을 뗀다며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과 각종 현안을 논의했지만 시 주석과 면담은 못했습니다. 북한은 근 한 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무기 생산 능력도 자랑했는데요. 수출용이 아니라 오로지 대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 정상은 서로 포옹까지 하던데 먼저 푸틴 대통령의 방중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런 정상 외교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문, 만남, 메시지 또는 레토릭. 일단 푸틴 대통령이 새 임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베이징으로 갔죠. 거기서 이제 시진핑 주석과 만났는데요. 이 자체로 대내외에 메시지를 전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푸틴 입장에서는 전쟁 중인 러시아에 중국이라는 강력한 우군이 있다. 자신에게 시진핑이라는 친구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시 주석이 작년 3월에 연임을 확정 지은 뒤에 열흘 후에 모스크바 국빈 방문을 했거든요. 예. 서방 세계에 맞서는 중국의 핵심 파트너가 누구인지 재확인한 거고요. 둘은 목요일에 2시간 넘게 회담하고 비공개 차담회도 가졌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올여름 올림픽 기간에 휴전하는 문제도 논의된 거로 보이긴 합니다. 예. 이후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여기서는 미국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동북 간의 세력 균형을 깨려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반대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겁주기, 겁박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 가치 동맹,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역설적으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오히려 미국이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세계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다극화된 민주적 국제 질서, 관계를 새로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예. 중국과 러시아가 좋든 싫든 서로에게 경제 안보적으로 필요하고 또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많다고 판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푸틴과 시진핑의 브로맨스는 예.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미국을 비판한 것처럼 미국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 와중이라서 네. 러시아, 중국 정상의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던데요. 미국은 이 관계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고 그렇게 오늘 발표를 했죠.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푸틴과 시진핑이 국제사회의 질서를 뒤집어 엎으려는 시도의 선봉에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백악관의 브리핑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they have in common is a desire to challenge the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challenge the network of alliances and partnerships that the United States enjoys. 무엇보다 중국이 러시아를 물밑 지원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황이 더 어려워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국무부는 중국이 러시아를 도우면서 또 서방 세계와 잘 지내겠다는 목표를 이룰 수는 그걸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는 없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미국식 표현으로 케이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 먹는 것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중국은 할 수 있다면서 특유의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오기 전에 시 주석이 유럽으로 5년 만에 유럽을 방문해서 그쪽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파리에서는 마크롱 대통령 그리고 우르졸라 폰데올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3자 회동도 했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이 귀국하는 길에 뭐 러시아와 무기도 계속 교류한다 이런 얘기가 북한과 네네. 무기도 교류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북한 들를까 했는데 이번에는 안 들렀나 보죠?
네, 맞습니다. 저 방중 직후에 예. 북한이나 베트남에 들르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푸틴이 하얼빈까지 갔습니다. 예. 하얼빈에서는 남쪽으로 밑으로 쭉 전용기 타고 내려오면 1시간이 채 안 걸리는데 거의 그래서 막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들르지 않고 곧바로 러시아로 모스크바로 돌아간 거로 보입니다. 예. 방북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아직은 시점이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지 어느 쪽인지는 아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 관건이고요. 여전히 올해 안에 평양에 가서 김정은과 회담을 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합니다. 예.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앞서서 우리 조태열 외교장관이 먼저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간 냉랭한 한중 관계의 새 모멘텀에 이제 첫 발을 내딛겠다는 그런 포부를 밝히면서 중국에 갔습니다. 예. 한국 외교 수장이 6년여 만에 공식적으로 중국에 간 겁니다.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 모두 발언에서도 뼈 있는 말이 오고 갔습니다.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우리는 대외 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그렇게 관리하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사안별, 분야별로 균형 감각을 갖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望韩方和中方一道，坚守两国建交的初心，坚持睦邻友好的方向，坚定互利合作的目标，排除干扰，相向而行。我们合力推进 네, 양측 간에 뭐 제로섬, 초심, 간섭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 일단 6년여 만에 중국을 방문한 거면 어떤 목적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을 달성했을까요? 일단 이 시점에 한국 외교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것 자체가 중국과 주변국에 보내는 신호, 메시지입니다. 예. 4시간 넘게 얼굴을 맞대고 여러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회담 후에 조 장관이 베이징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여기서 한 발언에서 유추해 보면 혹시나 했지만 역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간극이 여전히 크다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탈북자 강제 북송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내정 간섭으로 보는 아주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입니다. 사드 배치 여파만큼은 아니지만 지난 2년간 켜켜이 쌓인 앙금, 서운함을 단번에 해소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 조 장관이 시진핑 주석을 면담하지 못해 아쉽기도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한중 관계 관리,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겠습니다. 예. 일단 고위급 회담의 첫 발은 내디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앞으로 정상회담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인데요. 그렇죠. 결국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시 주석이 한국에 오든 윤 대통령이 중국에 가든 따로 만나는 겁니다. 예.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면서 엉킨 실타래를 통 크게 풀어보는 건데요. 2022년에 이제 발리에서 다자회의 계기에 만나긴 했지만 이런 형식 말고 이제 국빈 방문을 정식으로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시 주석이 한국에 답방을 빚지고 있습니다. 올 차례죠. 시진핑이 주석으로서 한국에 온 건 2014년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예. 이듬해 9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줬습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이 2차례 중국에 갔고 시 주석이 답방을 약속했는데 바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순서 따질 거 없이 윤 대통령이 먼저 취임 후 첫 방문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예. 시 주석이 오는 게 맞긴 맞죠. 정 못 오겠다면 윤 대통령에게 레드 카펫을 제대로 깔고 최고 수준의 예우, 대접을 해줄 테니 방중해달라고 초청을 하면서 예. 공을 넘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이번 달 말에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서울에 오거든요. 그때 윤 대통령과 만날 텐데요. 거기서 이 사안이 논의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한중 간 정상 외교를 통해서 관계가 이제 물꼬를 텄으니까 어느 정도 수월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항상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그렇죠. 외무성에서 중국을 담당하는 박명호 외무성 부상이 성명을 냈는데요. 예. 한중 관계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요. 현 상황 북중러 대 한미일 대결 구도가 깨지지 않길 바라겠죠.
조태열 장관이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의례적인 요청인데 북한은 이걸 청탁과 구걸하는 외교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박 부상이 담화에서 조한 관계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북남 관계 대신 조한 관계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공식 등장한 겁니다. 예. 앞서 김정은이 민족이나 통일 개념은 지워버리고 조선반도의 두 국가 체제를 추구하겠다는 선포를 했는데 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선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던데 이번에는 군수공장을 계속 방문을 했고 또 25일 만에 미사일 도발 뉴스도 나왔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예. 근 한 달 만에 미사일 도발을 한 건데요. 새로 개발한 유도 기술, 그러니까 이제 표적을 찾아가는 성능을 테스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미사일 등 무기체계 생산 현황도 점검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올해 상반기 생산 실적에 큰 만족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하반기 생산 계획에 차질 없는 이행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예. 이번 주에만 방사포와 ICBM 발사대 생산 현장 등 군수 시설을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나흘에 걸쳐서 갔거든요. 러시아 등의 수출을 염두에 두고 포탄과 미사일 생산을 점검, 독려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예. 이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나섰는데요. 북한의 무기는 오로지 서울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거라고 대남용이라면서 무기 수출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김여정이 오빠 김정은의 대외 메시지 관리 참모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잊을만 하면 직접 등판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윤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한중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겠죠. 서울과 베이징이 또 그렇게 멀지도 않지 않습니까? 양국 간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발걸음은 계속돼야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치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